안녕하세요. 일상속의 정신과TV 일상정비의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이상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현식.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는 소아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성인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말 그대로 이제 성인기가 돼서도 ADHD 증상이 남아있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성인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고 저 ADHD인 것 같아요 라고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 뭐 소아기 때나 뭐 청소년기 때는 그런 증상들이 없으셨던 분들도 꽤 있거든요.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 이게 정확하게 성인 ADHD라는 게 어떤 병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성인 ADHD는 사실 학창 시절에 괜찮았고 성인기에만 갑자기 정말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ADHD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보통은 12세 이전에 또 이제 그런 증상들이 보였어야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증상이 있었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기 되면은 증상들이 이제 뭐 소아기 때 있던 어떤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증상이 양상이 조금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아기 때는 주로 이제 과잉 행동이 좀 우세하다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과잉 행동은 저절로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중고등학교 이후만 돼도 뭐 착석이 안 된다, 너무 애가 왔다 갔다 한다, 너무 움직임이 많다 이런 걸 호소하는 경우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부주의함이 조금 더 늘어나고 충동적인 성향이 남아있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성인기에는 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뭔가 일의 효율이 너무 안 나고 내 능력보다 너무 발휘가 안 되고 자꾸 뭔가 놓치고 약속을 늦고 꾸물거리고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덤벙거린다, 아니면은 일을 못한다 해서 직장 생활 유지가 좀 오래 안 되고 대인관계가 어렵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DHD 증상 자체가 이렇게 과잉 행동, 부주의함, 충동성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다면, 이게 과잉 행동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없어지고 남아있던 증상들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게 성인 ADHD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성인기에 새로 생기는 병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물건 자주 잃어버리고 뭐 약속 깜빡하고 이제 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충동적으로 다른 일을 자꾸 하게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물건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은 많은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뭐 우선은 이제 소아 시절에도 마찬가지처럼 이제 성인기에도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얼만큼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이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이 얼마나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뭐 보통 너무 이제 빈번하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경우에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소아와 마찬가지로 또 전산화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기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소아에는 ADHD가 발생 그 유병률이 조금 더 높고 다른 질환에 비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면은 성인기에는 ADHD 말고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갑자기 학창 시절에는 괜찮다가 얼마 전부터 집중력이 떨어졌다. 근데 ADHD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감정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하면은 집중이 안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실질적으로는 집중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의 문제인 거니까 그쪽을 다뤄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거죠.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뭐 지금 집중력이 떨어졌다 해서 바로 ADHD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인생 전반적으로 그런 기질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군요. 네.
어쨌든 진단 기준 자체도 보면은 네. 12세 이전에 그 증상들이 발현이 되어야지 진단이 가능한 걸로 네.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 학창 시절 이런 것들까지 같이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소아와 똑같을까요? 네, 소아와 동일한데 이제 소아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조금 더 제한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허가된 약물이 소아에서보다는 종류가 적지만 충분히 효과가 있는 약들이 있고 이제 근데 성인기에는 ADHD와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ADHD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왔던 질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기까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존 질환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계속 뭔가 그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위축되고 자꾸 대인관계도 어긋나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이나 우울, 뭐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엉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이제 다른 거와 이제 좀 공존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ADHD만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런 네. 공존 질환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ADHD만 네. 치료받는다고 해서 증상이 확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거고 네.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같이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이제 확실히 ADHD까지는 아닌데 그 약을 먹으면은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뭐 시험 기간 전에만 그런 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뭐 내가 조금 산만하다 해서 그냥 약을 먹어도 괜찮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에서도 또 한참 뭐 이제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이다 이러면서 막 이제 또 직장 생활 분들 이제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한참 유행처럼 막 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위험한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정말 진단을 받고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만 이게 또 어느 성분이 이제 이게 각성제와 비슷한 유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질환이 없는 경우에 이런 약을 좀 임의로 복용하거나 이제 자의로 복용할 경우에는 그런 중독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이제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신체 증상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ADHD가 아닌데 그냥 단순히 나의 뭔가 수행 능력을 올리고자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중독 위험성도 있고 네. 효과도 별로 없고 네. 오히려 부작용만 커진다라는 네.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ADHD고 약을 먹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 또 중독 위험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중독, 정말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독 위험성이 정말 거의 없다고 많이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확실히 진단을 받고 먹으면은 괜찮다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아까 그 소아 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생물학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성인 ADHD 분들도 이제 소아 때는 그냥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산만한 거다 이렇게 지나고 있다가 성인기 돼서도 계속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진짜 ADHD신 분들은 확연히 좋아지시긴 하더라고요. 그 약을 먹는 순간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과 질환 중에 가장 약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맞아요. 질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냥 하나를 먹자마자 바로 이렇게 뭔가 눈을 뜨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표현을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 같다고 표현도 하시고 이렇게 정말 직장 생활을 뭐 한 1, 2개월마다 계속 이제 권고 사직을 당하시던 분들도 좀 몇 년씩 직장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결혼 생활도 어려웠던 분들도 이제 왜냐면 계속 뭔가 집에서도 자꾸 뭔가 어지럽히고 정리가 안 되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싸움이 되는데 정말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이 되신다면 뭐 정신과 가셔서 평가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그럼 이게 만약에 약을 먹게 된다면 네. 계속 먹어야 되나요? 뭐 계속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이기는 한데 이렇게 소아 때 복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간 복용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증상이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증상이고 이렇게 또 누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경과를 보면서 네, 좀 어느 정도는 복용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ADHD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약을 네. 먹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할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이제 뭐 그런 분들 너무 깜빡깜빡 많이 하시거나 너무 멍을 때리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제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내가 ADHD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다 하면은 정신과에 오셔서 한번 정확히 평가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학창 시절에 밝혀지지 않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기능이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머리가 좋고 기능이 좋은 분들은 학창 시절에 뭔가 계속 이렇게 다른 걸로 보상이 돼서 지내온 분들도 많은데 좀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한번 평가가 필요하고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의사분들 중에서도 맞아요. 보면은 이런 느낌이 오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평가 한번 받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